자, 오늘 평총고는 한 큐에 갑시다. 5지문. 이거 잘 보이나요? 하나 더 끌까? 이게 더 낫지? 좋습니다. 자, 지문 한 번씩 더 본다고 생각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스콜라. 이 신화의 이 학자들은, 신화 속 학자들은 have long argued. 오랫동안 논쟁해 왔습니다. 데리아에 대해서. 신화는 가져다 준다. 구조를 가져다 줘. 그리고 의미를 가져다 줘. 뭐가? 인간 인생, 삶의 어떤 구조와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준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즉, 의미가 amplify가 이제 확장시키다라는 의미죠. 언제? When a myth evolved into the world. 신화가 세상 속으로 evolve, 진화하게 되었을 때. 그 의미가 더 확장되어지게 됩니다. 신화라는 거에 대해서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신화라는 건 그리스 신화, 단군 신화. 근데 이 신화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의미가 되겠어?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죠? 미끼 모호한 이야기. 그치?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천둥을 들고 와 누구에게 엄벌이 벌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 그치? 단군 신화. 근데 이게 어디로 들어왔을 때? 세상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한 세상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 amplified 된다. 증폭되게 된다. 그 의미가 증폭되게 된다. 됐죠? 근데 이제 그리스 신화, 단군 신화는 빼자. 그리스 신화를 가지고 보통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지? 인생의 어떤 그 격언이라든지 조언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할 때 쓰죠. 그죠? 삼국지는 실화일까? 신화일까? 그 신화라고 보기 말고 소설이죠. 그죠? 소설입니다. 조조가 실제 인물이에요? 아니잖아. 옛날에 우리나라의 김진명 장편 소설 살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도 있어. 살수라는 책. 이거 세 권짜리 책이었나? 쌤이 이거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이야. 살수대첩. 살수대첩 하면 누구? 강감찬? 아니야. 귀주대첩. 여기 똥강아지 강감찬은 강정규의 그쪽 계통은 아닙니다. 금천강씨야. 난 진주강씨. 살수대첩이 저기 아니야? 을지문덕 장군. 을지문덕 장군이 삼국지로 얘기하면 유비격으로 나와요. 10만 대군으로 3만의 대군으로 10만 대군을 무찌른 5천 명으로 10만 대군을 무찌른 아주 유명한, 그렇지? 그래서 내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 여기에 누가 나오냐? 강희식 장군님이 나옵니다. 강희식 장군님. 이분의 은혈공파 26대 손이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 살수대첩에 저게 나와. 여기 그러니까 이분이 거의 뭘 격으로 나오냐? 내가 봤을 때는 삼국지에서 장비의 역할을 강희식 장군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시조가 강희식 장군님이라는 건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뭐 되게 막연했어. 검색도 해본 적 없고 찾아본 적도 없어. 근데 이 살수라는 소설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 그리고 이제 찾아보니 나는 되게 뭐랄까 관우 같은 약간 예전에 약간 그 선비라 하면 장군들의 선비라 하면 이렇게 멋진 이렇게 턱수염과 함께 그치? 다 근엄한 이렇게 얼굴 그치?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쓰시고 약간 근엄한 약간 요런 이미지일 줄 알았어. 근데 요런 이미지가 아니고요.
이 살수에서 묘사된 수염입니다. 불규칙하게 덥수룩하게 나 있는 이 턱수염과 그의 주 무기가 뭐냐? 난 무슨 관우처럼 창이나 이런 멋진 어떤 장비일 줄 알았는데 이분이 들고 계신 우리 강희식 장군님의 주 무기는 이제 철퇴셨습니다. 철퇴. 그래서 이것도 거의 거의 소설이라 소설 이게 실화인데 소설화 시켜서 얘기했더라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좀 보기 힘들었어. 삼국지를 약간 약간 모티브했다라는 느낌이 확 났어. 이 철퇴를 한번 휘두르는데 40명씩 나가 떨어집니다. 강희식 장군님이 그러신 분이셨어. 라고 이 살수책의 묘사가 되어 나옵니다. 됐고 뭐하다 이렇게 개소리까지 나왔죠? 어쨌든 다시 신화 얘기로 나옵니다. 신화라는 건 삶의 구조와 의미 같은 것을 부여하게 되는데 주장하는데 즉 그게 실생활에 왔을 때 우리 세계로 왔을 때 그 의미가 증폭된다고. 그래서 실제 어떤 세상의 능력, 어떤 능력, 만족시키는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그런 세상의 어떤 가상의 세계가 성장하게 돼. 언제? 많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을 때, in a world. 그 세상에서 많고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뢰를 갖게 됐을 때, 이게 이제 생겨나게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 따라서 conversely 대조적으로 그 가상의 세계는 cannot be long sustained 오래 유지될 수는 없을 거야 by mere handful of adherent. adhere가 이제 고수하다라는 뜻이야. 정착하다, 고수하다. 그러니까 adherent는 이제 고수하는 사람들. handful은 한 움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일부 소수의 사람들을 얘기해. 겨우 소수의 어떤 그 고수자들에 의해서 오랫동안 유지되어질 수는 없을 거야.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한 것 뿐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서 증폭되어질 수 있었던 거지 일부의 소수 사람들만이 그 믿음을 가졌다라면 그건 오래가지 못했을 거야.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차이를, 뭐의 차이? Global Sports Game I invented with my 9 friends. 그렇죠? 세계적인 어떤 스포츠와 그 다음에 내가 발견한 게임 되게 사소하죠. 그렇죠? 형편없죠. 9명의 친구들과 함께 내가 만든 게임을 사이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 내가 만들었고 내가 플레이했어. 레귤러리, 규칙적으로. 그럼 여기에서의 글로벌은 뭘 상징하는 것이고 위에서 얘기했던 lots of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9 friends는 뭘 얘기하는 거야? 위에서 했던 handful of, 그치? 소수라고 할게. 이 둘을 비교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시작이 되죠. 내 게임은 아마 big, great game, 아주 훌륭한 게임이야. 즉, 게임이라고 어떤 게임? That is completely immersive. 그리고 one that consumes all of my group's time and attention. 그러니까 어디 완전히 방대한 게임이며 더불어서 소비돼. 내 모든 그룹의 시간들과 주목, 집중 같은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게임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난 게임이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강조하고 있죠. 만약에 it's rich, 그 게임의 도달이 한계가 된다면 어디에? 10 of us, 우리 10명에게 제한이 되어져 버리게 된다면 그의 도달력이, 그치? 하지만 얘는 앞문장과의 5번 문장과의 대조성을 말하는 접속사 예시나 though, 그 다음에 still 이런 연결사들이 대체될 수 있겠죠. 대조 연결사로. 하지만 그 도달 자체가 10명, 우리 10명한테만 도달이 되면 그러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단지 weird hobby, 그냥 이상한 취미가에서 끝나버릴 거야. 취미에서 끝나게 될 거야. 그리고 it has a limited social function. 그것은 뭐가 부족하게 돼? 뭐가 제한되어 있어? 사회적 기능 자체가 결여되어 있어. 부족해. 이 말인 거지. 그러니까 인원의 부족 때문인 것이다. 결국 신화가 증폭될 수 있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능이 부족하게 되다. 그래서 가상의 세계가 보여주기, 그 지속성을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wide-ranging value, 넓은 범위의 가치, 즉 its participant, 그 참여 자체가, 그 게임의 참여가 must be the large, 행해줘야만 해. 요거 어순 잡아두시라고 했죠? 형용사 다음에 enough group to 동사 뒤에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a large enough group, 충분한 그룹, 뭐 하기에? to consider, 여겨져야 할 뭐? society, 이 사회라고 여겨져야 될 어떤 충분한 커다란 그룹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참여 자체가. 그치? 그래서 when that threshold, 그 기준점 어떤 기준점? 앞에 충분한 그룹, 커다란 충분한 그룹, 뭐 할 수 있는? 사회라고 견줄 수 있을 만한 그 충분한 그룹, 그러니까 규모가 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기준점이 is reached, 도달되게 되었을 때 이 심리적 가치 자체가 can turn into 뭐로 바뀌게 돼? wide-ranging social value, 이 넓은 범주의 사회적 가치를 turn into,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원수가 그만큼 많아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요약문 한번 볼게요. 요약문은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데디아를. 신화와 가상의 어떤 세상, 실제 세상이 provide, 구조와 meaning, 의미를 human life에 가져다 준다. 인간의 삶에. 뭘 가지고? 이 후자. 여기서 후자라는 것은 구조와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후자가 얻어지면서 significance, 우수성을 언제? embraced가 이제 껴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포용하다라는 의미로 가시면 돼. 포용되어질 때 누가? large number of believers. believers라는 대체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아까 adherent의 대체 단어가 될 수 있겠죠. 그 많은 수의 어떤 추종자들, 믿음을 갖는 사람들에 의해서 수용되어졌을 때 그때 뭘 얻게 돼? 우수성을 얻게 돼. 후자가, 의미가. 그래서 뭐와 반대로? 스몰 그룹과는 반대로. 이 스몰 그룹은 뭘 허락하면서? for broader social impact. 그렇지. 더 넓은 사회적 임팩트를 요구하게 되지. 그리고 transforming, 변형시켜. 심리적인 가치를 뭐로 변형시켜? 넓은 범주의 사회적 가치로 변화시켜. 그러니까 9명, 10명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심리적의 어떤 가치를 사회라는 단위의 넓은 범위의 구성의 가치로 트랜스포밍, 변형시키게 됨으로써 그 넓은 빌리버들을 수용했을 때 이 significance를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 게임이더라도 그에 따른 수용자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라는 내용이 있죠. 34번 가보도록 할게요. natural이라는 단어는 당연하다라는 의미로서 이제 보여주실 수도 있어야 되겠죠. 당연해 보입니다. 묘사하는 것이 가져진 조. 특정 환경 상태를 뭐로써 묘사하는 거야? extreme이나 harsh나 benign이나 stressful 같은 단어로서 특정 환경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엄청 덥다, extremely hot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지? 근데 it may seem obvious, 명백해 보여. 뭐가? When conditions are extreme, 어떤 상태가 극단적인 상태에 있었을 때 그게 더 명백해 보여, 그지? 그리고 midday heat of the desert, 그치? 방금 이와 같은 구체적인 얘기를 쓸 때 우리가 땡땡을 쓰죠. 보통 우리가 사막이라는 어떤 사막의 midday heat니까 오후 시간을 얘기하는 거지. 그 오후의 열기. 그 다음에 cold of Antarctic wind, 남극 겨울의 어떤 추위. 그 다음에 salinity of Great Salt Lake. 저기 있네. salinity. 뭐죠? 염도죠, 그렇죠? 요 Great Salt Lake의 염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극단적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이러한 것은 의미할 수 있어. 오직 뭐에서만? 이러한 상태들이 are extreme for 누구한테? 우리한테만
오직 극단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한테만 의미합니다. 기분 다음에 명사 나오면 전치사 의미로서 가시라고 했죠. 무엇을 고려해보면 이란 뜻이지. 우리의 파트너 사이콜로지컬 캐릭터리스틱스나 톨러런스 같은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만 극단적이다라는 것을 오직 의미하는 것이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것 자체의 극단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준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인장에게 있어서는 there is nothing extreme, 어떤 극단적인 것이 없습니다. 뭐에 관한? 사막의 어떤 조건에 대한 극단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칵터스한테 있어서는 그게 그냥 템퍼레이처, 온화한 기온 거야 그냥. 그렇지? 우리한테나 있어서나 그게 엄청 건조하고 더운 그런 날씨가 되는 거지. 칵터스 안에는 칵티, 이 선인장들이 뭘 가지고 have evolved, 진화해 왔던 그 조건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또한 역시 부정문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동사 주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부정문 앞에 강조돼 있으니까. 아이슬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브 뭐에? 남극에. 즉 익스트림 환경, 펭귄에게 있어서 극단적인 어떤 그 남극의 땅에 대한 어떤 아이시 랜드에 대한 것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건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펭귄한테도 그게 일반적인 자기네들의 환경인 거야. 똑같은 인간도 그때 얘기했지만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왔을 땐 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니잖아. 그렇지? 걔네들은 겨울 되면 영하 55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영하 10도? 55도, 영하 55도 살던 사람들이 10도 오면 40도 차이가 나니까 얼마나 덥겠어, 영하 10도가. 반팔 입을만 하지. 안 그래? 우린 거기 가면 뭐 생존을 다퉈야 되지 않아? 영하 55도면? 그지? 거기 살던 사람들이 여기 오면 덥지. 그지? 즉, lazy한 겁니다. dangerous한 겁니다. 마이너스죠? 누가? 생태학자들이 이렇게 가정하는 것은 lazy하고 dangerous한 겁니다. 뭐라고 가정해? 모든 다른 생명체들이 감지한다, 환경을 어떻게? 방식으로 우리가 감지하는 방식. 여기에서 do는 앞에 있는 sense와의 대동사니까 are 쓰면 안 된다고 했어.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감지하는 방식과 같은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은 멍청한 소리입니다. 특히나 누가? 생태학자가 그런 소리 하면 진짜 lazy하고 dangerous한 겁니다. rather, 오히려 생태학자들은 뭐 하기를 노력해야만 해? gain a worm eye, plant eye view. 이건 둘 다 무슨 얘기야? 곤충 관점에서, 식물 관점에서, 즉 우리가 아닌 관점에서 봐줘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environment, 그 환경에 있어서. 즉 뭘 봐야 돼? To see the world, 세상을 누구의 관점? 다른 사람이 그 세상을 보는 관점으로 봐줘야 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emotive words like harsh and benign, 이런 단어들과 같은 이런 감정적 단어들은 심지어 relative such as hot and cold, 이런 상대적인 단어들, 덥고 춥고라는 이런 상대적인, 심지어 이런 단어들, 상대성조차도 should be used, 사용되어줘야 돼. 생태학자에 의해서. 어떻게? 오직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줘야 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으로서 시끄럽다. PDF로 안 만들어놨어. 와, 난 금방 만들어 이건. 작업만 열심히 해놓고 PDF로 안 만들어놨어. 그래. 시끄럽다 정규야. 나 진짜 울 뻔했다. 이 파일까지 날아가 버렸으면. 감사합니다. 35번 맞나요?
지금 34번 한 거지? 작업은 다 해놨어요. 자, 필자가 주장하는 파트는 요거죠. 생태학자들은 should avoid, 피해야 돼. 뭐를? 가정하는 것을 피해야 돼. avoid는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거. 이런데 어법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모든 생명체들이 인지하고 있다라고 가정하는 걸 피해야 돼. The environment, 환경을 똑같은 방식으로. 인간이 어떤 인지하다. 위에 sense라는 단어를 perceived라는 단어로 한번 써봤습니다. 대신에 strive는 뭐뭐 하려 노력하다 라는 뜻이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다른 생명체, 유기체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려는 노력을 해야 돼. 뭘 사용하면서? 묘사적인 어떤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주의 깊게. 뭘 피하기 위해? 주관적인 평가. 이 단어 괜찮지 않아? 주관적인 어떤 편견. 여기서 주관성은 뭘 얘기하는 거야? 인간의 관점으로만 보는 편견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prejudice나 biases 같은 단어는 꼭 써야 되지 않을까? 이 글의 주제나 다른 어떤 요약문화 시켰을 때. 그래서 극단적인은 severe, 심각한이란 뜻이죠. 혹독한, 역시 마찬가지로 benign, 온화한, gentle과 동의어 체크해뒀고요. extreme는 moderate는 평온한, benign도 역시 harmful, 온화한이니까 해를 끼치는 이런 단어로서 한번 반의어 관계 만들어 봤습니다. 35번으로 갈게요. 자, 요즘은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이 많이 썼던 질문이었습니다. 인간의 어떤 처리는 뭐와의 처리? 합리적 처리와는 좀 다르다 라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결과적인 측면에서 이것 때문에 그렇지? 다르다. 결과적인 측면에서 어떤 처리라는 것은 합리적이어야 돼. 만약 뭐 한다면 그것이 does the right thing, 올바른 것을 항상 하게 된다면 뭐에 기반을 둬서? current information, 현재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올바른 것을 항상 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합리적인 것이야, 그 과정은.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이상적인 퍼포먼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퍼포먼스의 어떤 measure, 척도, 기준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given, considering, 동의어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현재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올바른 것이 항상 하게 됐을 때 그때 우린 그것을 합리적이라고 하지. 요약해보면 즉 합리적인 처리 과정은 진행이 돼. 뭐에 의해서? 책이라는 거에 의해서 진행이 되지. 즉 그리고 이렇게 가정을 해. 데디아라고. 책이 항상 실제로 정확하다. 올바르다. 아, 그러면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다. 뭐라고? Rational process는 뭐에 기반을 둔 것이다? 합리적인, 올바른 책이다라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항상 올바른 행위를 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그 과정을 합리적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반면에 이런 것도 들어가주면 좋겠죠. 그렇죠? 인간의 처리 과정은 뭘 포함하고 있냐면 instinct, 본능이나 직관이나 다른 어떤 변수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변수는 반드시 reflected the book, 책에 반영되지는 않는 다른 변수들을 얘기하는 거야. 꼭 책에 있는 것이 정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과정이 인간적 과정이라는 거지. 인간적 처리라는 거지. And 그리고 may not even consider,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뭐를? 현존하는 어떤 데이터를 고려하지 않아도 될지 모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적 처리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겠죠. 그 예시가 이제 여기서 자동차로 나오는데 차를 운전하는 어떤 합리적 방법은 뭐겠어? 항상 따라야 돼. 법규를 따라야 되고. 이게 책에 있는 거니까. 근데 하지만 트래픽, 교통이라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여기서 도장을 찍고 시작하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상 어려운 건 없었는데 여기에서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7번 문자. 근데 교통 자체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여기서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건 모든 법에 있는 내용을 준수해 가면서 교통법규가 다 지켜지는 건 아니란 얘기야.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건. 즉 그걸 다시 말하면 만약 네가 법을 따르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따르는데 넌 결국 stuck, 갇히게 된다고. 어딘가에. 여기서 갇힌다라는 의미가 물리적으로 갇히는 의미도 있겠지만 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려질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가져가셔도 돼요. 오케이? 어딘가에서 너는 갇혀버리게 될 거야. 왜냐? 다른 운전자가 aren't following the laws precisely. 이게 합리적이지 않음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여기에서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인간이 운전하지 않는, 즉 기계에 의존하는 자동차이니까,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레이셔널하지 않은 법대로 가기 위해서는 얘는 뭐가 돼야 돼? 인간적 처리 과정이 필요한 거야. 그치? 그럼 자율주행 자동차는 must therefore 따라서 어떻게 행동해야 돼? 휴먼리하게 그래서 행동해야 하는 거겠지. 그치?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rationally 하기보다는. 그래서 거기에 가로 열고 닫고 다 법대로 하지 않고, 즉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걸 요약해 봤는데 요약문도 지문만큼이나 기네요. 쌤이 한 문장으로 만든 것도 줄여 얘기했는데 하다 보면 한계를 느껴서 두 문장으로 된 것도 있어요. 그냥 귀엽게 봐주시고 동의어 위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처리 과정은 합리적 처리와는 반대로 포함하고 있어. 요인들을. 뭐와 같은 요인들? 본능, 직관 같은 요인들. 얘네들은 다 뭐 하는데? align with prescribed rules or existing data.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리성을 얘기하는 거죠. 룰, 데이터 이런 것들. align with는 같이 함께 라인에 있다. 같이 합류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합류하지 않은 그런 묘사된 룰과 데이터에 같이 하지 않는 그런 어떤 본능이나 직관 같은 것들의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어. as seen, 보여지듯이. 어디에서? driving, 운전에서 보여지듯이. 어떤 운전? 엄격한 adhere. 단어 무슨 뜻이지? 고수하다. 오케이? 엄격한 법에 대한 고수가 can lead to, 이끌어질 수 있는 뭐? 비실용적인 결과. 이 단어 별표 쳐라. 지금 이 상황에서 내용이 우리 운전 아까 뭐 하다고 했어? 레이셔널하지 않다고 했지. 그치? 그걸 지금 쓰고 있는 거야. 즉 엄격한 법에 대한 고수가 운전이라는 건 엄격한 법의 고수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비실용적인 결과로 일어날 수 있지. 즉 이게 뭐라고? 합리적이지 않음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비실용적인 결과라는 표현을 써본 거야. 따라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to succeed 하려면 그들은 뭐가 필요해? 그 자율주행 자동차는 나타낼 필요가 있어. 뭐를? 인간과 같은 행동 양식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라고 나타낸 겁니다. 뭐라기보다는 엄격하게 합리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그치? 운전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래서 인간들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야.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 입장에서는 사고율이 인간보다 낮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있잖아. 니네 내비게이션만 본 적이 있으려나? 내비게이션? 그럼 2차선 도로가 있거든? 여기 가고 여기 내려오는 거야. 시골길을 막 가다가 그럴 때가 있어. 여기 이렇게 있고 시골길로 여기 이렇게 빠지는 데가 있어. 뭐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데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 차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 선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도 돼. 안 그래? 이게 인간적인 거지 뭐. 직관, 본능. 차 없으니까 그냥 빠져서 여기 여기 오는 거 사고 날 일 없으니까 좌회전하면 안 되는 곳인데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돼. 여긴 좌회전해서 들어가면 안 되고 우회전으로 해서 들어가야 돼. 그럼 얘가 이 우회전으로 오려면 저기 어딘가에 유턴할 수 있는 가능한 지점에 한 몇 킬로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야. 내비게이션은 그렇게 알려줘요.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게 합리적으로 하는 거죠. 그죠? 하지만 운전은 그렇지 않다.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동의어 반의어 한번 쭉 보시고요. 어려운 단어는 없죠. 그렇죠? 36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긍정적인 행동과 같이 부정적인 나쁜 행동, 이 깨달아는 단어 기억나시죠? 지문이 20개밖에 안 되니까 다 익숙한 지문들이다. 그치?
긍정적인 행동처럼 긍정적인 습관처럼 부정적인 습관도 존재합니다. 어디? 연속체 위에 존재합니다. 어디? easy to change, hard to change. 그러니까 바꾸기 쉬운, 바꾸기 어려운의 그 연속체 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When you get toward the hard, 네가 좀 하드 쪽에 어디? 그 스펙트럼, 범주의 하드 쪽 끝으로 네가 가고 있게 됐을 때, 그러니까 깨기 어려운 그런 어떤 습관 쪽으로 가게 됐을 때 주목하세요. 언어를. 네가 듣게 되는 언어들에 주목을 해보세요. Breaking bad habit, battling addiction, 나쁜 습관을 깨는 것, 중독과 함께 싸우는 것, 이런 표현들에 이제 주목을 해라 이거죠. 그것은 마치 as if unwanted behavior, 원치 않는 행동이 is nefarious, notoriouss와 동의어라고 했죠, 그렇죠? nefarious, 악명 높은 어떤 악당과 같은 것이니 to be aggressively defeated. be defeated니까 뭐야? 무찔러져야 된다 이거야. 공격적으로 무찔러져야 될 이 악명 높은 빌런이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얘기야. 너 나쁜 습관 깨야 돼. 그거 공부할 때 방해돼. 깨야 돼. 없애야 돼. 그거는 너한테 쥐약이야. 이런 거. 하지만 this kind of language, 이러한 류의 언어는, 즉 approaches its bounds, 그것이 낳게 되는 접근법 같은 그러한 언어들이 frame, 틀을 씌웁니다. 이러한 난관들을 어떤 방식으로? that isn't helpful, effective. 도움이 되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러한 난관들의 프레임을 씌워버립니다. 깨야 되는 거야. 중독에 맞서 싸워야 되는 거야. 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특히나 바랍니다. 우리가 stop using this phrase, 이러한 표현, 즉 break a habit 하자, 습관을 깨자 라는 이런 표현을 멈추기를 나는 희망합니다. 즉 this language, 이러한 언어는 misguides people, 어휘주의라는 건 여러분들이 반이어 좀 주의하시라는 얘기죠. 잘못 이끌어낼 수 있다고. The word break란 단어는 설정되어 있잖아. 뭐를? 잘못된 기대치를 설정하고 있어. For how you get rid of a bad habit. 당신이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 방식에 잘못된 기대치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잘못된 설정이라는 게 그 다음 문장에 나오죠. 이 단어는 암시하거든. 뭐를? 만약 네가 놓는다면, 많은 힘을 가해서 in one moment, 한순간에 힘을 빡 가하게 된다면 the habit, 그 습관은 will be gone,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게 되거든. 근데 그렇게 돼야 안 돼? 나쁜 습관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지만 그것은 거의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동하지 않습니다. 부정문입니다. 왜냐하면 you usually cannot get rid of, 넌 제거할 수 없거든. 원하지 않는 행동, 습관, 나쁜 습관. 함으로써 applying force one time, 여기서 말하는 one time은 뭐야? 한 번에, 한순간에 가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힘이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 글의 기본적인 제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줘야 돼? 이 습관을 깨다라는 표현에, 그치? 어휘에 대한, 그치? 잘못된 인식.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나쁜 습관이라는 것 자체가 한 번에 깨지는 요소가 아닌데, 깨야 한다라는 어떤 언어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인식의 잘못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쵸? 자,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레이밍, 틀을 씌우는 것 대신에 challenge of breaking bad habits, 나쁜 습관을 깬다라는 것에 대한 도전에 프레임을 씌우는 것 대신에 뭐로서? battle, 전투로서, 공격적인 confrontation, 맞닥뜨림이죠. 공격적인 어떤 직면으로서 뭔가 나쁜 습관을 깨야겠다는 도전에 프레임을 씌우는 것 대신에, 까지가 전명구야. The language, 그 언어는요, 사용된 언어는요, should focus, 집중해줘야 돼. 어디에? understanding and changing habit. 그렇지. 점차적으로 난 이 단어를 그래서 쓴 거야. suddenly 말고 gradually. 이거 우리 비슷한 질문 하나 있었는데?
gradually, 점차적으로. 저기에 나왔잖아. 어디야? 육과? 사과? 싱콜에 나왔어요. 만들어지는 과정은 gradually, continually 하게 나오는데 갑자기 나오는 건 생기는 건 suddenly 하게 나온다. 그렇지? 그러니까 천천히 이해하고 습관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에 집중해야만 한다. 이 내용은 사실 없었어. 그치? 없었는데 쌤이 쓴 거야. 왜 그 애들이 breaking a habit이라는 단어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속성을 써야 된다라는 요지가 숨어있는 뜻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서 쌤이 쓴 거야. 왜 breaking이라는 개념 자체가 breaking habit이라는 힘을 가지고 습관을 깨야 된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misleading이라는 단어, ineffective라는 단어 써봤습니다. 잘못 이끌어진 것이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연속체는 스펙트럼과 동의어입니다. continuum. 그 다음에 spectrum, effective, offensive. 연속체 동의어, 효율성 동의어죠. 아까 gradually, suddenly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쭉 받으시고 마지막 질문 37번 가볼게요. 흔하지만 부정확한 가정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생명체다. 뭐의? reason. 이성이 생명체다. 라고 하는 것에 흔하지만 잘못된 가정이 있대. 그래? 왜? When we are creatures. 우리가 사실은 생명체거든. 뭐? 이성과 감성 둘 다의 생명체이거든. 그래서 잘못됐다 이 얘기죠. We cannot get by. 우리는 get by our own reason alone. 그 이성에만 우리가 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이성도 항상 결국 감정이라는 것을 이끌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성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Should I get whole grain cereal? 이 얘기. 이게 연속된다라고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홀그레인 시리얼, 통곡물 시리얼을 먹어야 되나? 초콜릿 시리얼을 먹어야 되나? I can list all the reasons I want. 내가 원하는 그 이유들 모두를 다 목록화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the reason, 그 이유는 have to be based on something. 무언가에 기반을 두어야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뭔가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내가 원하는 이유들을 쫙 목록화 지었을 때 그 목록화 짓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야. 그 something에 기반을 해서 그 이유가 형성된다 이거죠. 예를 들면 내 목표는 건강하게 먹는 거야. 그래서 I can choose the whole grain cereal을 선택하게 되는데 하지만 what is my reason for wanting to be healthy? 무엇인가요? 또 내가 건강하고 싶어 하게 되는 나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I can list more. 난 더 많은 more and more reasons. 점점 더 많은 이유들을 난 뭐 해야 돼? 목록화 지어야 돼. Such as wanting to live longer,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거, spending more quality time with loved ones, 사랑하는 사람과 질 높은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것, etc. 기타 등등. 하지만 이런 거와 같은 점점 더 많은 리스트들이 생겨날 수 있어. 하지만 what are the reasons for those reasons? 그러한 이유들에 대한 또 이유는 무엇이에요? 네가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이유? 네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질 높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이유. 그건 또 뭔데? 그래서 you should be able to see. 너는 뭐 해야 돼? 볼 수 있어야 돼. 뭐를? By now. 지금까지. That reasons. 그 이유들이 다 궁극적으로 뭐에 기반을 두고 있다? Non-reason, such as values, feelings, emotions 나오죠. 그렇죠? 이 감정, 가치와 같은 이런 어떤 비이성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이라는 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모든 이성의 이유는 다 뭐 때문인 것이다? 비이성적인 것들 때문인 것이다. 즉 감정을 기반으로 한 거죠. 이러한 깊게 뿌리 박힌 가치나 감정과 감성, 즉 비이성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are rarely result, 거의 결과가 아니야. 이 추론하는 것에 대한 결과, 이성적이게 된다는 것, 추론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결과가 거의 아니고 나레이 법비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뭐다? 이거다. 그런 어떤 감성들의 깊게 뿌리 박힌 감성들이 특히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 또 뭐에 의해서? 또 그런 이성화되어 있는 것. 추론하는 것에 의해서. 즉 우리는 갖게 될 가치나 감정들이나 이모션스를 뭐 하기 전에? 우리가 begin to reason. 추론하기 전에. 그리고 long before we begin to reason effectively. 우리가 또 뭐 하기 전에? 우리가 begin to reason effectively. 효율적으로 그것을 추론하기 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감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추론이라는, 이성이라는 것은 감성에 영향을 받는데 이 감성이라는 것조차도 옛날에 우리가 이성의 추론을 했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 그래서 그 연관성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의 내용이었습니다. 인간들은 are not solely driven, 오로지 driven, reason에 의해서만 이성에 의해서 몰아가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but also 뿐만 아니라 감성에 의해서 또 가치에 의해서 driven, 몰아가는 거야. 뭐 때문에? 우리의 의사결정의 처리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rationality와 subjective factors. 이 subjective factors가 뭐야 얘들아? 앞서 얘기했던 감성, 가치, emotions, 감정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가정이라는 단어 동의어, reason, logic, 논리, 이성, 추론 이런 단어죠. 감정, 느낌 똑같은 단어. reason과 emotion 반이어죠. 이성과 감성. 그 다음에 values와 disregard, 가치와 무가치. 그 다음에 효율성, 비효율성. 이 정도로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고 직전 보강 시간 때 나머지 7질문 4개, 3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 좀 꺼줄 수 있어?